안녕하세요. 용신 역을 맡은 이수경입니다. 꽉 찼네요. 네. 아버지 역을 맡은 최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용 역할 맡은 박규로입니다. 네, 매우 독특한 성장 영화이고 좀 그 스토리 자체를 좀 처음 보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영화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 감독님께 이 영화를 구상하신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 또는 실제로 어떤 들은 이야기나 아니면 경험한 이야기에서 출발하신 건지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 예상보다 많이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화는 제가 사춘기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예, 사춘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사춘기 시절 우리가 저마다 하나씩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사춘기인 분들도 계시고 사춘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춘기 때 뭐가 제일 기억이 나느냐라고 살펴봤을 때 뭔가 이렇게 목매달고 매달리고 붙잡고 되게 무모했었고 겁도 없었고 뭔가 따지지도 않고 돌진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한번 영화로 표현해보고 싶었고요. 그러면서도 그런 발랄함과 에너지를 여고생이 제일 잘 표현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영화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주변의 경험담이라고 할 것은 제가 이제 몽골 분들 친한 동기나 이렇게 선수 후배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몽골 분들에 대한 취향이나 스타일 이런 것들 좀 제가 익숙하게 접해왔던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제 개인 가정사랑이지만 친척 등등 다른 것들 통해서 조금 집단적으로 가정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사적인 내용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배우분들께 각자가 맡았던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영화를 보시고 나서 구현된 인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수경 씨부터 연기 했을 때, 촬영했을 때는 이수경의 사랑을 받고 싶고 필요로 하고 그런 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안아주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다는 그런 캐릭터였었는데 제가 어제 처음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거는 이수경이가 아빠 그리고 새엄마, 친엄마, 친구들에게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애였구나라고 영화 보면서 느꼈습니다. 네, 아버지 역할의 최덕훈 씨. 영화적인 인물이 아니라요. 나의 아버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버지처럼 다큐멘터리에서 툭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아버지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시나리오도 너무 재밌고 또 이쁜 딸내미도 하나 갖게 돼서 정말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아버지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우 선생님 역할을 맡으셨던 박근노 씨. 저 같은 경우에는 꿈을 포기하고 평범한 직업을 갖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없고 하지만 사춘기에 용기 있는 그 소녀를 보고 제 나름의 사랑에 빠지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이제 영화에서 나온 거를 봤을 때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좀 더 꿈을 가지고 그래서 배우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손 들어주시면 바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엄청 잘 봤고요. 지금까지 비전 영화들을 몰아서 보고 있는데 이 영화가 제일 밝고 좀 따뜻한 분위기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용순이와 같은 또래이기 때문에
더 깊이 공감하고 그렇게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 감독님한테 드리자면 노란 페인트를 문에 칠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언뜻 위에 노란 리본이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뭐 감독님이 특별히 약간 추모를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려 넣으신 건지 또 그리고 연기자분들이 이제 그 장소 그러니까 배경이 공간적 배경이 충청도로 나오잖아요. 그런 뭐 사투리라던가 하는 그런 연기적 지도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용수 또르처럼 보이셔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노란색 페인트 먼저 보셨는데 사실 직접적으로 세월호라든가 그런 추모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영화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제 똑같습니다. 중에 용순이와 용순 친구들이 같은 나이입니다. 18살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급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혹시라도 캐치해내시는 관객분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재생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걸 많이 놓치시는 분이 있다고 해도 그 뒤에 몇 군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 번씩 영화를 보고 나가시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라도 물론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만 가벼운 마음으로라도 한 번씩은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투리 말씀하셨었는데 배우분들이 다 서울 분들이세요. 근데 제가 딱히 어떻게 하자라고 말씀드린 건 없고요. 세 분 다 알아서 각자 다 연습을 해오셔가지고 그냥 처음 시작부터 사투리가 뻣뻣하게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디 지방이고 어디 사투리라고 사투리는 충남 쪽이고요. 전북 쪽하고 충남 쪽, 약간 바닷가 쪽 그쪽 사투리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바로 뒤에 남자분 하시고 앞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잘 봤고요. 영화를 볼 때 색감이 굉장히 좀 아름다웠다고 잘 봤는데 혹시 모티브를 받은 영화나 좀 그런 영화 혹시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촬영한 분 들으셨으면 되게 좋아하셨을 텐데 방금 많아져가지고 계시나요? 이제 계시나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감 같은 거 제가 처음 출발했을 때 바람마의 다이어리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성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이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굉장히 뚜렷하고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예쁘게 그려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용순과 용순 친구들 가족들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컨셉이 되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허준만 보는 공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간 속에서 이걸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시골 공간 자체가 아무래도 푸른 색감이 있을 것이고 운동장은 흑박, 노란 색감, 하늘은 푸르고 아이들은 파란색 옷을 입고 있고 그래서 의상이랑 공간이랑 그리고 촬영 이런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색적으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또렷하고 그것들이 발랄하게 너무 귀엽거나 너무 사랑스럽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발랄하고 아름답고 예쁘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넘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앞에 모자 쓰신 여자분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랑 비슷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야외에서 촬영식을 하다 보니까 개음하는 하는데 이런 배경에 이제 화면이 많이 나오는데 조명을 잘 쓰신 것 같고요. 혹시 연출에 그렇게 중점 두신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딸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모든 아버지들이 딸에 대할 때 저런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아버지 대사를 쓸 때 좀 더 시크하게 쓰신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특히 마지막에 용순에게 아버지가 당당하게 엄마의 얘기를 할 때 그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약간 뭔가 그런 감정을 배제하고 당당하게 엄마에게 딸에게 엄마의 이야기 들으면서 아버지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물어주신 게 연출을 혹시 야외 촬영하는 데서 좀 신중하게 찍은 장면이 있으신지 배경이 예쁘게 나와요. 야외는 저희가 항상 다 신중하게 좀더 찍었던 것 같습니다. 해지면 묻히고 뜨면 묻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일단 선택과 집중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계속 폰트부터 현장에서도 어울릴 때고 수업되는 것도 제일 많았고 그래서 가장 남겨야 될 씬에서 남겨야 될 커트 위주로 많이 집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사실 그 가족들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가장 못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끄럽다고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버님들이 더 하시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들이 감정을 표현하시는 거는 아무리 담담하고 아무리 그것이 가벼운 마음으로 툭 내던지시는 거더라도 실제로는 굉장히 고민 끝에 많은 생각 끝에 한마디를 내뱉으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사는 길지만 투박한 그 행동 하나만 묻고 시나리오를 썼었는데 이제 너무 선생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시나리오보다 한 2배, 3배 살려주셔가지고 아마 보셨을 때 그 담담하지만 또 어떤 물리기 있는 장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아버지의 역할을 하신 최덕문 씨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용순이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연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앞에 앉혀놓고 조곤조곤 이 엄마가 이랬고 아빠는 이랬어 라고 얘기하는 건 어느 일상에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는 늘 움직이면서 그냥 뼈 풀면서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연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고시를 찍을 때는 되게 편안하게 그냥 가족처럼 얘기하는 그렇게 연기를 했던 건데 저도 어제 영화를 처음 봤는데 정말 명령기구나 뭐 이런 생각 잠깐 했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네, 이쪽에 계시네. 네.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승이가 달리기를 하는 장면이 많았었는데 연승이가 많이 힘들어 보이면서도 정말 이쁘게 나와서 저는 달리는 장면이 너무 좋았는데 특별히 그 마라톤 연습인가 그런 것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랑아버님이 더 예쁘게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달리기는 제가 이전에 그 드라마 스페셜을 하나 찍었었는데 거기서도 그 장대로키트 선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달리는 걸 되게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찍었습니다. 감독님께 그 약간의 보충 질의를 드리자면 이 영화에서 어쨌든 달리는 소녀의 이미지 그리고 용순이 그 달린다는 설정 자체가 되게 중요한 설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또는 처음에 시작 자체가 그런 거였는지 궁금하거든요.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실례가 될 수 있지만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달리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능이 없고 뭐가 없고 다 없어도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게 달린다, 달릴 수 있다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용순이가 꿈이 없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시작할 때 가장 크게 거부감이 되지 않아야 되고 자기도 쉽게 할 수 있고 설사 잘하는데 못하는데 상관없이 그렇게 빠져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마 일단 처음에 달리기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준비하겠습니다. 네, 뒤쪽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제목이 용순이잖아요. 영화 제목을 그
주인공 이름으로 하는 게 흔한 것도 아니고 사실 용준이 여자 등장인물 중에서 제일 성격이 센 것 같은데 용자의 순혈순이라는 그 이름을 사용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용준의 성장 영화를 생각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상징과 이런 것들을 그 자체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목적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용용에서 앞에 용자가 좀 센 느낌입니다. 뒤에 승하의 승자는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처음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이름을 보셨을 때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앞에 이름은 세고 뒤에 이름은 부드럽거든요. 영화를 처음 보셨을 때 용준한테 조금 저 친구 왜 저렇게 무모할까, 왜 저렇게 공부할까 생각하시다가 영화를 보고 나신 뒤에는 그래도 이 친구 조금이라도 내가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이 친구에게 이런 면모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이름으로도 이것은 시적인 비유는 아니겠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뒤쪽에 바로 뒤에 계시네요. 네,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정말 개인적인 질문인데 보통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쓰실 때 앞에 이야기와 영화를 찍은 이야기와 그 뒤에 이야기까지 같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으로는 거기 나왔던 그 두 친구가 영화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구성이 될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질문. 영화 뒤에 아주 먼 얘기까지 없고요. 이 뒤 바로 설정으로는 문희가 모델학원에 다니고요. 빠큐는 공모학원에서 시를 쓰는 친구가 됩니다. 여기 빠큐 동영씨가 지금 그 드라마 지금 월화 드라마 출연 중이시니까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 실제 요양진 공무원으로 출연 중이신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뒤에는 문희는 모델학원을 다니는데 적성에 안 맞아서 자꾸 넘어지고 욕만 먹고 다이어트 실패하는 친구. 빠큐는 공무원학원에서 힘들게 공부하는데 수업을 안 듣고 시만 쓰는 친구. 그리고 체육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신의 했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중들이 참여하는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 여기까지 생각했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배우분들께 뭐 좀 여쭤보고 싶은 거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수경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단편 영화 여름방학도 제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이번에도 여고생 역할을 맡으셨는데 그 전이랑 지금이랑 좀 선택한 이유나 뭐 그때랑 지금이랑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여름방학 찍었을 때는 제가 처음 카메라 연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카메라 앞에서 연기해보면 재밌겠다 해서 그냥 그 연기가 하고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찍고 싶다 무조건 그렇게 해서 찍어서 사실 그 여름방학 그때 영상을 보면 되게 부끄러워요. 너무 막 한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때까지 여름방학 찍고 나서 차이나타운 드라마 이런 거를 되게 있을 때부터는 제 나이 또래에 맞는 역할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고생 역할이면은 오랜만에 제 또래 연기하는 거 재밌겠다 싶었고 또 시나리오도 되게 재밌었고 공감도 많이 듣고 해서 찍게 됐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해는 되는데 완벽하게 그런
용순이처럼 이렇게 격한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용순이를 시나리오 바꾸면서 보면서 생각한 건 용순이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엄마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때리니까 그럼 나도 때릴래 이렇게 충동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해가 하진 않았고 그 전에도 되게 왜 저럴까 싶게도 막 충동적이게 행동하는 아이라 이해하는 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쪽에 계시네요. 태호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 본인이 직접 글씨를 쓰는 인물이셨다면 그 둘 중에 누구를 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옛날에도 저는 기다렸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만나지 않고 그치나요? 답변이? 네, 그래서 저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제 성격에는 설득을 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순을 아주 많이 사랑했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는 저도 지금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약간 뭔가 두려움이라는 게 나이를 먹으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실은 두려운 게 없었거든요. 세상에 뭐 그렇게 무서울까? 근데 어느덧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좀 두려움이라는 것도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그 돌진적인 모습이 저랑 반대되기 때문에 용순을 그런 면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질문.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감독님께 묻고 싶은데 여기 캐릭터들이나 인물들이 다 거의 다 마음에 들었거든요. 친구들부터 엄마, 심지어 이제 성가까지 용순의 죽은 엄마도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았고 솔직하게 살았었고 아버지도 되게 괜찮고 이렇게 아버지다운 아버지 현실에는 절대로 없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아버지 모습이었는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끝까지 미성숙하고 이기적이 없게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지신 그분이셨거든요. 예, 다른 분들은 처음부터 따뜻했거나 완성됐거나 아니면은 성장을 하거나 이렇게 그랬었는데 자연스럽게 선생님 두 분께서는 성장도 하지 않으셨고 미성숙하시고 너무나 시합도 적으시고 그래서 특별히 따라하는 게 아니고 영화 속에서의 캐릭터가 너무나 조금 자연스럽게 묻어져 있지만 딱 그 캐릭터들은 그래서 따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성세대 어떤 그런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은 등장인물이 많습니다.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을 때 1순위는 용순이었고요. 그리고 용순을 둘러싼 가족과 친구들 여기 주어질 수 있습니다. 첫 시작은 최우 선생님과의 관계였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에게서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우선순위는 그들이 먼저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우 선생님하고 영어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설명이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몇몇 신들이 학생된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에서 최우 선생님이 변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제대로 된 사과를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그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했을 때 기껏 용순이를 주려고 탔던 신발을 버리는데 보통 신발을 이제 우리가 슬리팅을 버리고 왔는데 이 선생님은 신발을 차마 버리진 않고 싱크대에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선물을 만나서라는 걸 많이 보고 말았죠. 끝까지 어떤 면에서는 우유부단하지만 그 선생님조차도 자신이 버리려고 결심을 했고 그리고 용순이한테 팔을 잡고 그만하자고 얘기를 하고 용순이가 코피까지 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성장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동시에
영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한 번도 무시당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무시가 용순이가 스킨십에서 당한 그 시점, 대들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는 용순이가 대들면서 때리고 맞고 부르고 난 뒤에는 선생님이 용순이를 맞닥뜨리는데 거기서도 이제 선생님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피해나갑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보여주는 성장은 처음으로 한 번쯤 누군가한테 꺾었다. 네, 자신의 자존심이, 자신감이 한 번쯤은 꺾일 수 있겠구나. 그 정도의 성장만 이제 이 영화 속에서 최선으로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저쪽.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용순이가 돌멩이에 그림 그리는 장면인데 이 장면 어디서 목표를 얻으셨는지, 혹시 감독님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돌에다가 그림 그리는. 보여주는 게 취미였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험에서 출발이 되더라고요. 자갈 같은 경우는 똑같은 자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록을 남기거나 했을 때 종이나 어떤 대상에 기록을 남기는데 그런 것들 똑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갈 같은 경우는 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자갈 어떤 그림을 그리면 그 자갈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미를 갖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순이는 자신의 성의와 정성을 하나밖에 없는 그 자갈에 그림을 그려서 하나밖에 없는 선물을 하는 그리고 그 그림을 오로지 엄마에게 배웠었고 다시 책에게 배웠으면 책과 정리가 되는 그 그림을 끝내 지워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GV는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G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